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주제는 디자이너를 위한 메타버스의 이해와 실무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이해와 주요 플랫폼 리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이해. 메타버스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2년에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해서 이 용어가 이제 나중에 쓰이게 된 거죠.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이 연결된 가상세계 또는 현실감 있는 4차원 가상 시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제가 나눈 개념은 하드웨어적인 메타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메타버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사실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VR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접속,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서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 정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위쪽에 첫 문단 정도만 있었는데 이 강의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의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이 정의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의 세계, 이런 의미로 널리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들어가면은 더 다양한 사례들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정의한 간략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냥 간략하게 정의한 거죠. 일반 소프트웨어나 앱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실시간 공간 커뮤니케이션, 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메타버스가 아닌 거거든요. 최근의 개념에서는. 싸이월드에 무언가를 남기면 라이브로 누가 남기는 게 보여지지 않죠. 누가 남기고 난 이후에 보여집니다. 우리 싸이월드에서 만나. 그 친구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실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실시간과 공간이 빠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를 남긴 거예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페이스북이 왜 그쪽으로 갔느냐. 실시간을 원한 거고 공간을 원한 거죠. 예전에는 힘들었던 게 그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 해봤자 댓글인 거예요. 근데 얘는 100명, 200명, 300명 한 군데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라이브 개념이죠. 모두 다 참여를 하고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레젠스가 있어요. 내가 거기 있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실시간 공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과거에는 기술 중심, 그래서 VR이나 AR이나 이런 기술만 포커스를 뒀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네, 소프트웨어 중요하죠. 그리고 스파셜이라고 지금은 좀 내용이 많이 달라졌었는데 대단했던 게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고요. 컴퓨터로도 접속하고요. VR 모든 기기로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였어요. 그리고 로블록스도 들어보셨죠? 로블록스도 뛰어난 게 스마트폰 되고 컴퓨터 되고 엑스박스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안 돼요? VR도 됩니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한 곳에 들어가서. 그런 개념들을 잘 구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플랫폼이랑 디바이스들은 터치 포인트이자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우시면서 아시겠지만 메타버스가 사실은 쉽게 접근하면 쉬운데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해 자체가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구축이랑 운영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은 VR, AR 이런 것들은 디바이스 에즈 유저 인터페이스, 즉 채널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컨텐츠가 메인 컨텐츠잖아요. 누군가가 글을 남기면은 그게 대표적인 컨텐츠가 돼요. 근데 얘는 액티비티랑 공간, 이게 실제적인 메인 컨텐츠가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픽셀의 가상 오피스 공간이죠. 그럼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공간에 맞춰서 정해져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공간, 미팅할 수 있는 공간, 휴게하는 공간, 방명록을 남기는 공간, 그리고 뭐 인포메이션을 뭐 상담을 하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VR만이 메타버스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VR만을 메타버스로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후에 제가 논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터페이스구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나는 V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게더타운, 제페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컴퓨터로 이용하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맞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위디엑스에서 만든 메타버스 프로덕트 구조화 모델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이고요. 2021년도에 제가 만든 그런 표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얘는 데스크탑 컴퓨팅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데스크탑과 그 노트북이 데스크탑 컴퓨팅 범주 안에 들죠.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나왔죠. 스마트폰은요, 모바일 컴퓨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큰 장점은 인터넷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큰 변화를 또 불러일으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한 축은요, 스파셜 컴퓨팅이에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로 조작하는 분야의 디바이스는 뭐죠? 데스크탑 쪽이에요. 터치와 스와이프 뭐 이런 걸로 조작하는 거는 모바일이에요. 근데 VR은 뭘로 조작하죠? 공간에서 컨트롤러를 휘두르는 걸로 조작을 합니다. 전이랑 많이 다르죠.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AR,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요소가 뭔가 더해져요. 개념이 다르죠. 기존에 앞에 있던 두 개는요, 어찌됐던 스크린 기반이에요. 스크린 기반입니다. 근데 스파셜 컴퓨팅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이 역할을 하게 돼요. VR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작하는, 그리고 내 몸 자체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내 팔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디지털에 보여지게끔 해주는 거죠. AR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디지털적인 무언가가 더해집니다. 증강이 되는 거죠. MR은 그렇게 AR로 보여지는 건데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에 나타나 있는 디지털 오브젝트를 손을 대서 만지면 만져지는 그런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게 MR입니다. 자, 인터넷 1.0이 데스크탑 컴퓨팅일 때예요. 이때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사실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커머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2.0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SNS라는 요소, UCC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유저가 만든 컨텐츠인 거죠. UCC. 그리고 인터넷 3.0이 이제 스파셜 컴퓨팅을 가져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이랑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스크톱 때는 메타버스 1.0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죠? 닐 스티븐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싸이월드도 나오고 가상화폐 나오고 아바타 나오고, 그쵸? 아바타 꾸미고. 그런데 모바일 컴퓨팅으로 가서는 메타버스 개념보다는 사실은 SNS가 좀 더 많이 떠오르게 되죠.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컨텐츠를 공유한다는 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났었던 때죠. 지금은 메타버스 2.0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특이한 점은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하드웨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인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된 거고요.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발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르게 돼버립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채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린 디자이너잖아요. 그쵸? 그 디지털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그렇다고 하면은 유저는 여기에서 어디 위치할까요?
유저는 여기 위치합니다. 내가 저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야 돼. 데스크톱으로 들어가면 돼. 아니면은 VR을 쓰면 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런 인터넷 1.0, 인터넷 2.0, 3.0 그리고 메타버스 개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재밌는 점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무언가가 추가가 되면 옛날에 있는 게 죽지 않고요. 포함하면서 확장이 돼요, 항상. 그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인터넷 3.0은 메타버스도 포함을 하고 있고 SNS적인 요소도 포함을 해요. 동물의 섭이 메타버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메타버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방명록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웹사이트를 띄워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가 메타버스, 뭐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런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스크톱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스파셜 컴퓨팅을 프로덕트로 봐야 되고요. 저기에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을요. 디바이스 에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봐야 돼요. 채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메타 퀘스트야. 나는 아이폰이 있어. 나는 지금 뭐 데스크탑이랑 웹캠만 있어. 마이크 다 있어. 그러면은 그걸로 들어가서 만나는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와 플레이시스. 이게 메인 컨텐츠가 됩니다. 자, UX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의도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반영하게끔 하는 게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또 가져온다라는 거는 최근에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대면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로 대응을 한 곳과 하지 못한 곳에 큰 차이점이 생겨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네이버 지도 쓰지 않으세요? 네이버 지도 왜 쓰세요? 근처 맛집이나 커피숍이나 다 잘 표기가 되어 있죠? 영업 중인 것과 영업 중이지 않은 것들이 표현이 잘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등록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커피숍 사장님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커피숍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게 돼버려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져 갑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사람들이 잘 쓰고 편리하게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겠네?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메타버스 UX, UI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정확하게 기획 방법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UX, UI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표준화를 잘 하고 있고 어찌됐던 간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죠. 그게 스마트폰이건 데스크톱이건 VR, AR이건 이러한 부분들을 쓰기 편하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뭐 그런 부분들이 UX, UI 디자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된 기획과 설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의도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메타버스의 실무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메타버스의 UX, UI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한번 해보고 작업 파일들이나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실무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UX, UI 디자인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